자,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요. 한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보고 트럼프의 어떤 맞춰서 뭔가를 갖다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조선 같은 이 보수 기득권 언론부터 좌파 언론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가장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 당선돼도 자국 우선주의고 한국에 무역 압박이 생길 것이다. 이러면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궁극적 차이가 없다. 둘이 비슷비슷하다. 다만 트럼프가 좀 강할 뿐이고 해리스가 좀 약할 뿐이지 기본적인 방향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예요. IRA 법입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 자, 거기에 따라 보조금 주는 거. 또 칩스법,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주는 거. 이거 해리스가 되면 그대로 유지하지요. 또 해리스가 되면 한국과의 지금 바이든이 맺은 안보적 관계가 유지되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리스가 되면 어떤 행태로든 이민 통제에서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할 거다.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물가 통제에 나설 거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돼도 계속 압박할 거다. 이런 것이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해리스가 트럼프하고 같은 방향으로 안 가죠. 또 이스라엘과 밀밑으로 긴밀히 통했으며 그렇지 않은 척 하는데 바이든 정권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도 또 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자, 한국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가 누가 되든 미국이 고립주의와 또 이 경제적 무역 통상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누가 돼도 안보 문제에서 우리한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돼도 자국 우선주의라고 한국 언론들이 계속 말을 하면서 이제 대안으로 협력 채널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미국에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에서도요. 한국 정부 윤석열 정권이 바보입니까? 트럼프 정권에도 탐지를 엄청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해리스한테도 엄청 하고 하는데 지금 하도 트럼프가 이긴다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 뭐 좀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뭐 건이 있다라는 한국의 뭐 대기업 오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 쪽에 윤 정권이 얼마나 두드려 보겠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 모든 결론들이 답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거래할 때 윤석열 정권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없는 카드가요. 대응 능력을 갖추고 갑자기 협상력을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협상, 거래를 위한 먹이를 던지면 된다. 헛소리를 하는데요.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독트린에 관해서는 전혀 양보할 자세가 없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 똘마니를 설득한다고 트럼프한테 그게 설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모든 것을 지가 결정합니다. 지하고 지가 가족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또 황당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인 삼성 사장 출신 고동진이 현실적인 미국을 보면 트럼프가 집권해도 한국의 반도체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어도 반도체 관련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게 없다. 그래서 삼성이나 SK가 이 데미지를 입고 미국에 진출했는데 보조금도 못 받고 또 수출하는데 문제가 생길 건가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중국 제재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거다. 그래서 트럼프 시절에 백악관과 국무부에 이 5G 관련 논의를 하면서 공화당 전부인데도 민주당과 함께 대중국 제재에 협력한 것을 보고 놀랬다. 트럼프는 다소 독특한 스타일로 자신의 믿음에 따라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미국 내 SK 하이닉스, TSMC, 삼성 같은 공장 설립과 반도체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선거니까 저리 떠들지 선거가 끝나면 현실적인 정책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 분석가도 아니고 경제인이에요. 트럼프는요. 일기 때 자기가 가진 신념을 못 밀어붙인 거
참모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이번에는 아마 트럼프가 그야말로 덧보잡들을 장관으로 앉히고 정부 요직에 앉히고 백악관에 앉힐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수준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민주당은 민주당 계열에 있는 사람, 공화당은 공화당 계열에 있는 사람으로 미국에서는 인맥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한국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양다리 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번에 공화당 출신의 부시 딸이나 딕 첸이나 그 딸 리즈 첸이나 또 존 켈리나 공화당의 영역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은 트럼프가 공화당도 아니고 그야말로 파시스트적인 파퓰리즘으로 미국을 선동하고 공화당을 장악했다. 이 부분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공화당의 주요 인맥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그 인맥 라인이 각 부서로 자기 전공 따라 갑니다. 평소에는 싱크탱크, 보수 싱크탱크나 연구소나 또 뭐 변호사를 하거나 뭐 고문을 하거나 이렇게 살다가 집권하면 쫙 들어가지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옆에 과거에 공화당에 그럴 만한 이름을 그렇게 내세우고 또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고 캐리어가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일기하고는 다르게 그야말로 처음 이름 들어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앉힐 거라. 일부러 약체를. 이런 부분을 알고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갔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 양보 아닌 그래 한국이 먼저 들이밀어야 안보전략연구원 등 외교 안보학자 3명이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해서 1년 전부터 트럼프 해리스 측 인사를 두루 접촉했다. 누가 되든 방향성은 같아. 담담하게 한국에 준비를 하자. 웃기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누가 되든 또 방향이 같은 게 누가 되는가에 따라 방향이 엄청 다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요.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용준 명의로 칼럼을 해서 미 주류 언론이 외면해온 트럼프 우세. 전국 지지도가 박빙인 것 같지만 선거인단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이다. 트럼프 312, 해리스 226. 한미동맹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대만, 러시아 문제 등의 전략적 모성 유혹을 떨치고 책임 비용 떠맡으며 명확하게 가야 된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그 비를 맞추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인 것처럼 하는 인간들이 하고 다니는 개소리. 누가 돼도 방향은 같아? 누가 되는가에 따라 방향은 다르고 트럼프는 그야말로 덧보잡을 세워서 제 마음대로 한다. 정신 차리십시오.